부모님들의 비율이 비학군지에서 현저하게 높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핸드폰은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식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학군지와 비학군지 사이에 교육이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대체 이런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승익 EBS 선생님이시죠? 선생님께서 전국 학생들의 한 40%가량이 알파벳으로 치면은 2등급에 해당하는 거의 이제 사실은 흔히 말하는 낙제 점수에 가까운 네. 그 등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절대평가니까 60점이 안 되면은 2등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아이들이 교과서조차 이해를 잘 못하는 애들이 많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팩트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적용되는 말인지, 그리고 학군지에서는 이게 어떻게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분석을 해보았어요. 지역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의 비학군지 전교생 300명 이상의 학교들을 살펴봤을 때 영어가 한 학교에서는 28.8%가 알파벳 2등급이 나왔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45.5%, 거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낙제 점수가 나왔고, 또 다른 데서는 43.5%. 그럼 이 다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의 비학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학교에서는 30.6%가 알파벳 2등급을 맞았고, 다른 학교는 32.7%가 알파벳 2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있기도 하고 학군지의 대표 지역인 대치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영어에서 알파벳 2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이 얼마가 될까? 8.8%, 다른 학교는 11.2%, 또 다른 학교는 6.2%예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 더 벌어졌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치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 내신 시험,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비학군지의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랑 난이도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치동 지역이 훨씬 어려워요. 시험지를 풀어보면은. 그런데도 알파벳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적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비학군지 지역은 시험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도 알파벳 2등급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이거는 수치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뭐 다양한 원인 분석이 있고 이게 사실은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유되는 의식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는 사실은 이제 비학군지에서도 가르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비학군지 지역의 상당수에서는 평소에 공부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시험 기간에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의식이 다는 아닌데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학군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 지역에서는 의식이 반대입니다.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다. 시험 기간에는 마무리 정도만 하는 거다. 이 의식이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학군지에 있는 상당수의 가정에서는 가족 내에서도 의식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학군지로 이사 온 이유, 혹은 학군지에 살고 있는 이유는 너의 학업 때문이야. 네가 공부를 잘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 이렇게 아이들이 대체로 숙지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을 결정하신 게 많거든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난 학생이고 내 직업이 학생이고 난 여기에 공부하러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충실히 해야겠다. 이 의식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제가 파악한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공부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비학군지 지역에서는 핸드폰, 영상 게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사실은 중학교 학생들 중2 정도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이에요. 이 대치 지역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상 봤던 거는 비율이, 이 학군지 지역은 그런 거에 중독된 애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적어요. 비학군지에서는 이게 엄청 보편적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하나하나 과목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이런 것들만 효과적으로 차단을 해주셔도, 조절만 해주셔도 아이들의 학업에 엄청 큰 보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학군지일수록 이거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고, 공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될 놈은 된다,
공부는 유전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의 비율이 비학군지에서 현저하게 높아요. 눈에 띄게 높아요. 이 대치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부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지배적인 의식인데, 그런데 비학군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공부는 될 놈 되는 거야. 이 의식이 너무 커요. 그래서 환경에는 덜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훨씬 높거든요, 사실은.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영향이 엄청 크다라고 저는 봐요. 뭐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업을 이어갈 때 책 읽기가 얼마나 많이 돼 있냐, 한국어 책이든 영어 책이든 간에 책 읽기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이들의 학업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교과서도 못 이해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한글로 써져 있는 교과서를 이해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것도 이 비학군지에서는 책은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한다. 책 읽기는 성향상 타고난 기질상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그게 아닌 애들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 언어학 연구에 따른 통계적인 결과만 봐도 사실이 아니에요. 집에서 같이 책을 읽어주시고 아니면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혹은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걸 많이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이 책에 대한 애착이 훨씬 높아지고 혼자 책을 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게 그 많은 지역에서 한 연구의 결과예요. 책 읽기는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학생들한테도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애들이 처음엔 비웃었대요. 실험했을 때 소리내서 읽어주는 거를 선생님들이 하니까 아니 갑자기 왜 이러셔 선생님들이. 근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은 중학교 아이들한테조차도 소리내서 책 읽는 시간을 해주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이 혼자 책 읽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책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런데 결정론자, 유전자 결정론자, 성향 결정론자, IQ 결정론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비율이 비학군지에서 훨씬 많이 높아요.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약간 학군지 찬양론자 같기도 하고 너무 비학군지를 약간은 비방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제가 비학군지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을 저는 느끼면서 자랐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IQ 문제, 타고난 적성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IQ가 타고난 재능 같은 거가 이게 전부가 아닌데 그거 너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 저는 그리고 이 양극화가 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학교 수업의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학교 수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분반이 없어요. 실력에 따라 분반이 없고 온갖 성향이 다 섞여 있는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아이들의 그 현재 실력도 다 다른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한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양극화의 원인이다. 이런 수업을 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취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중간보다 살짝 높은 단계의 아이들, 중상위권 정도를 타겟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위권 애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수학 교육이에요. 수학을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 중심으로 다 다른 아이들의 성향이 실력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다 수학 전문가들도 다 안 된다고 해요. 영어도 안 돼요. 이거는 아이들의 실력 차이가 너무 크고 배우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을 고집하고 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다. 실력이 다 다른데 교재가 똑같아요. 실력이 다 다른데 하나의 설명으로 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설정 자체가. 이렇게 분반을 안 하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그 서열 의식을 안 주기 위해서 분반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큰 이유가 이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다라고 봐요. 왜냐? 하나의 시험으로 모든 애들을 줄 세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하. 학교에서 이미 서열화를 시킨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데 왜 평소에 수업할 때는 서열화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모순이다. 서열화를 안 할 거면 아예 시험을 보지 않으면 돼요.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입시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줄을 세워야 어쨌든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나 이런 건 다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이지 않느냐. 그럼 줄 세우기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줄 세우기가 불가피하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하면은 그러면 분반해야 돼요, 더더욱. 그 서열 의식을 안 갖게 한다는 목적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적어도 서열 의식이 이때 뭐라도 하나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양극화가 더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공부에서 분반하는 건 왜 이렇게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영 같은 거 배울 때
아니 지금 나는 물에도 못 뜨는데 저병하는 애랑 지금 같이 저기 수영 수업을 들으라고 하면 이거 어이없잖아요. 네.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주시면 좋아요. 비학군지 아이들의 사실은 대부분은 시험 기간에만 거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에 직결되는 것만이 공부다. 이런 의식이 크고 내가 기본 실력은 평소에 안 쌓지만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 거를 잘 공부하면은 내가 점수 잘 받을 수 있어. 이 접근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안 통한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말로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라는 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신 시험 이런 거에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수능 시험 같은 시험 범위 자체가 딱히 없다고 볼 수 있는 시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시험들은 명목상의 그 시험 범위가 있기는 하지만 시험 범위 바깥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없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아이들한테 직접 시험을 풀게 해서 느끼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이거는 아직까지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험을 풀게 한 다음에 자, 느낌이 어때? 요거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 애들이 대체로 대답을 못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빅픽처를 일단 주시는 거예요. 수능에 요구되는 단어를 하려면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 대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10,000단어를 알아야 된대. 그럼 이 10,000단어는 한 달 공부한다고 익힐 수 있을까? 이거는 안 될 거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10,000단어를 습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큰 거에서 작은 단위로 그 계획을 세분화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단어만 해도 이런데 읽기 이런 것도 엄청나거든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제시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을 못 잡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돼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내가 막상 이제 고등학교 와보니까 눈 떠보니 노베이스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그림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 뭐냐? 100쪽짜리 책을 100권 읽는 거. 다시 말해서 10,000페이지는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수능 같은 거, 고등 영어에 대비할 수 있는 속도다. 그러면 이 10,000쪽을 읽기 위해서는 이것도 세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시간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게 필요한 거다. 두 번째는 공부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단은 핸드폰은 그냥 폴더폰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게임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같이 TV 보는 거 이런 거는 조금씩 해도 괜찮아요. 가족끼리 그냥 차라리 영화를 보러 가시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거는 괜찮은데 핸드폰이랑 이 게임은 이거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거 조금씩 해서 조절한다. 이거는 그 현실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는 게 맞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부모님만 한다고 이게 사실 환경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부모님들. 왜냐면 주위에서 그러는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내 친구들은 공부 안 하는데 다 노는데 내 친구들은 다 게임하는데 나만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제일 힘든 결정 아닐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땐 좀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까요? 맞아요. 이건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잔뜩 있을 거예요. 비학군제에는. 이거는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사 가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여기서 해내야 돼요. 이거 다른 수가 없어요. 일단은 부모님부터 사실은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공부는 타고난 게 있는데 영향이 있죠, 당연히. 우리 세상에 하는 것 중에 타고난 게 영향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 환경이 영향이 더 크거든요. 이걸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에서 지배적인 영향은 가족, 친구 두 개인데 적어도 가족은 바꾸셔야 된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뭐 진인사 대천명 부모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를 해주시면 된다. 그것도 영향이 더 크다. 이게 뭐 온전하진 않죠. 사실은 비학군지에서 학군지만큼의 주변 아이들의 이제 학업에 어울리는 환경 만드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더 곤란한 질문을 드리면 사실 갈등도 있을 거고 막 싸울 거고 집에선 왜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럴 거고 나 그러면 왕따 당하란 얘기냐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차게 막 이렇게 못 하시는 경향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애는 이걸 내가 억지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양보하느냐 이거의 선택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거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의식을 조금 하게 돼요. 주변 애들이 다 핸드폰 쓰고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데 너만 카톡방에 없어, 단톡방에. 소외감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아이한테도 맞아, 네 말이 맞아. 너 저기 덜 어울리게 되는 거 맞아. 마음 아프고 좀 약간 속상한 일이 있을 건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막 100% 시원하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었다 하면은 그 방법을 써서 굳이 학군지로 안 올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환경이 불리한 거는 100% 이제 뒤집을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이건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 트러블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 보거든요. 다 안고 가는 거다. 그 피하려고 하면은 더 안 될 거라고 전 봐요. 그나마 이거 100% 정답은 아닌데 다른 수는 없다. 만약에 학업에 어느 정도 뜻이 있으시다 하면은 이거 말고는 저는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학군지에 오는 큰 이유가 이제 문화를 사기 위해서 온다. 학군지에서는 뭐 인식 자체가 공부 많이 하는 거다. 공부 꽤 많이 한다. 내가 뭐 나이가 어리지만 학생이니까 공부한다. 다들 하고 있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학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공부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도 공부한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게 학군지인데 비학군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은 학습처럼 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이 아닌 방법으로 실력을 쌓으면 돼요. 그 방법이 독서입니다. 독서는 다른 공부 방법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재미있을 확률이 높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독서라는 것 자체가 꼭 학습이라고 머릿속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미 일부분 또는 뭐 학습 반, 뭐 약간 재밌는 거 반, 한 이 정도로 약간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회색 영역에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에서도 이거는 꼭 공부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책 읽는 시간이 쌓이면 공부는 수월해지고 잘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뭐 영어 그리고 국어 전문가들 다 말씀 들어보면 책 많이 읽어야 된다. 읽는 게 많이 중요하다. 심지어는 수학도 지문 읽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려면 책을 많이 읽어놔야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은 책 읽지 않으면 수학, 고난이도 문제 풀기 어렵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공부라고 막 이렇게 고생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렸을 때부터 책이랑 좀 친해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약간 삶의 일부로 독서를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겠다. 오늘은 교육 양극화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저희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